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현TV 북한과 동북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우리 최경희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이제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네, 이제 시간도 빨리 계절로, 갑니다. 그렇죠. 그 계절로 보면 벌써 가을이 와야 되는데 날씨는 뭐 아직 여름의 끝자락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소장님 오늘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다루는 방법이 아니라 중국이 북한을 다루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다루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 차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을 너무 밀접하게 다가가다 보니까 완전히 뭐 제대로 된 정책 혹은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지금 그쪽에 휘말려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자, 북한을 다루는 중국의 방식 과연 어떨지 최경희 소장님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을 한 게 작년 6월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시진핑이 방북을 했는데 지금 한국은 뭐 오겠다 말만 하지 안 오고 있어요. 네. 네, 그 시진핑의 동선 움직임이 북한에 주는 그 뭐랄까 시그널, 남쪽에 대한민국에 주는 이런 시그널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 사실 시진핑 정권이 예. 2013년부터 네네. 이렇게 진행되면서 그 2017년까지는 거의 네. 북한을 무시하다시피, 왜냐하면 북한 자체를 무시한 게 아니라 네네. 그 세습된 그 세습 상태를 때는 이런 무시하다시피 했습니다. 이게 저 2000년대에 네. 세습이 웬 말이냐. 아무리 뭐 그렇죠. 우리가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한다고 하지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공산당이 네. 보고 있는 북한은 네. 같은 사회주의를 하고 있지만. 원하고 네. 있지만은 사실상 본질적으로 그냥 좀 같은 약간 사회주의가 아니다, 조금-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조금 미개한 그냥 왕조 국가, 그러니까 뭐 봉건적인 네. 느낌이 남아있는 그런 국가 정도로 취급을 하는 거군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네. 사실은 중국이나 뭐 북한이나 같은 사회주의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는 느낌이 비슷한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훨씬 더 그 발전돼 있는 공산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네요. 정당한 그렇죠. 정당한. 네, 정당한 공산주의 시스템이다. 물론 과도기적인 네네. 단계이지만 네. 정당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물려받고 또 그 손자가 물려받고 이런 봉건적 구조가 아니라 네. 공산당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렇죠. 집단 지도 체제가 네네. 이제 용도하고 있는 네네. 그 공산당은 어디까지나 이제 그 아래로부터는 이제 인민들이 추대를 받고, 네네. 그리고 위에서는 이제 공산당에서 이제 선출되는 아. 이런 지도자들이 용도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세습되고 이제 어떠한 아무런 이제 업적이 없이 이렇게 예. 등장해서 통치하고 있는 이제 북한의 시스템 네. 이 자체를 못마땅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중국에서 그 북한의 기본적인 그 국가 운영 시스템을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럼 중국이 북한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아주 친하죠.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2017년 네네. 이후부터는 네. 2018년도에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연초에 발표를 파격적인 했습니다. 얘기를 했죠. 물론 근데 방북 북한 방북은 아니고 안 했지요. 김정은을 네. 만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만났죠, 그러다 실제로. 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급해서 네. 북한의 김정은과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네. 이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막 연속 한 해에 3번 정도 네네. 정상회담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중국에 있어서, 북한에 있어서 북중 관계는 거의 이제 이해관계가 이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초기에는 북한과 중국은 순망치한의 관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순망치한의 관계는 거의 특징적인데 네. 이 부분은
아마도 지종학적인 네, 지리적으로 뭐 붙어 있으니까요. 예, 네, 이런 네. 설명으로 이제 그 연구자들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예. 실제로 이렇게 지리적으로 보면은 네. 그 이제 순망 치안이라고 하면은 중국은 이빨 네. 이로 표현되고 그리고 북한은 북한은 잇몸. 입술 입술. 네, 이로 네. 표현됩니다. 그래서 아. 입술이 없으면 네. 이가 엄청 상하죠. 시림을 시리죠. 표현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에 있어서 그 정도로 북한이 중요하다. 이런 아. 것들을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지종학적으로 예. 이제 중국 영토를 선으로 이렇게 그으면 예. 달기 모양으로 닭 모양. 그 닭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아, 예, 예. 그 나타나는데 닭에 이제 부리가 있잖아요. 부리요. 예, 그러니까 닭 머리에 바로 밑에 네, 북한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아, 불이 바로 밑에. 그래서 닭의 이제 그 입 바로 밑인데 네, 네. 사실 그 닭의 이제 목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닭 모가지를 비틀면 네. 닭이 죽는다 이런 네.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정도로 중국에 있어서 북한은 지종학적으로 중요하다. 그럼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국가 운영 체제는 못마땅하고 네네. 이렇게 세습 체제니까. 자, 그리고 다른 한편에다 보면 지리적으로 이 닭의 목에 위치한 예. 그 이 순망 치안격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은 어쨌든 중요하면서도 또 무시할 만한 요 북한을 그러면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네. 북한을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네. 그런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아, 죽이지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크게 부응하는 것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네네. 그렇다고 해서 아, 너희들 사라져야 돼, 뭐 이렇게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선은 중국에 있어서 북한이라는 존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네. 북한이 1948년도에 건국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중국은 1949년도에 건국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이듬해 6.25 전쟁이 발발했죠. 예. 그래서 그 6.25 전쟁에서 아마도 유엔군이 38선을 넘어가는 시기에 네네네. 그게 아마 50년 10월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건국해서 1년 만입니다. 아, 예, 근데 그렇군요. 그때 북한으로 진입하게 되니까 중국은 엄청난 대규모의 그 군인들을 그때 파병했습니다. 이제 이른바 인해 전술로 그냥 그렇죠. 마구 인해 전술. 쏟아부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엔군이 후퇴하고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북한을 지켜준 셈이 되죠. 그렇게 됐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전쟁에서 그 모택동의 아들 모안영이 네. 이제 사실 참전을 했죠. 참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바로 참전해서 한 달 만에 네. 그 사망했어요. 맞습니다. 미군의 네. 폭격에 맞습니다. 네. 의해서. 그래서 이런 자기 아들을 파병할 정도의 이런 중요성들, 예,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인민지원군이라고 중국이 파병했던 그 군인들, 예. 6.25 전쟁이 끝났는데도 계속 북한에 주둔하고 있다가 네. 그때 주둔했던 목적은 사회주의 건설을 지원한다 하는 예. 전후복구 네, 네. 건설에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투입돼서 일을 해줬어요. 예, 예. 그러다가 1958년 네. 언도에 다시 이제 중국으로 네. 갔거든요. 아, 그 그래서 사람들이 58년까지 남아 있었군요. 1958년까지 거의 전후 재건, 8년간 네, 전후 재건을 돕는다는 그렇죠. 이유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58년도에 북한은 사회주의 제도화가 완성되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북한의 생존을 지켜주었고 네네. 중국은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기초 단계에서 제도화를 하는 데까지 이제 중국이 이렇게 도와주었던 거죠. 아, 아니 그러면 예.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중국의 말을 잘 들어야 될 텐데, 그러면 북한은 중국의 말을 잘 들어봤습니까? 잘 듣고 있습니까? 초기에는 미돌 관계라고 예. 북중 관계를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195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네. 중국과 소련이 네. 굉장히 이제 노선으로 이렇게 충돌을 했죠. 네, 갈등을 했죠. 있었죠. 네. 근데 그때 북한은 중국에 살짝 거리 두면서 소련에 한 발 걸치면서. 그래서 굉장히 시계추처럼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이제 예, 그렇게 북한이 50년대 후반에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이렇게 그네를 타고 있었군요. 그렇죠. 그네를 예, 탔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중국 사람들, 예. 중국 정부가 싫어했을 텐데. 그렇죠. 아, 이 그래서- 사람들 내가 다 막아주고, 키워주고,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소련하고 지금 뭔가 하려고 그래? 근데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네. 그 네.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서 네. 김일성이 이제 이렇게 북한 정권을 장악할 만들어서 수가 세웠으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양쪽 다 거대한 이제 공산권 네. 대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은 그 틈새에서 네. 외교적 이익을 이렇게 얻었던 거죠. 그래서 1960년대 대체로 보면은 예, 예. 그 냉전 시기하고 탈냉전 시기하고 2000년대 후반까지 세 가지를 좀 예, 볼 예. 수가 있는데 예, 예. 특징적으로 60년대까지는 대체로 이제 이념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네, 이런 시기로 볼 수가 예,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966년부터 76년 사이에 사실 네. 문화대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 같지만 충돌이 많이 있었어요. 큰 아, 충돌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문화대 혁명이 일어났을 때 나중에 이제 그 미국의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자료가 공개됐는데 1973년에 그 외국에서 온 그 정상과 담화를 하면서 김일성이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내 아들이 네. 영화 촬영 때문에 네. 삼지연 그 압록강 두만강 연선에 갔는데 네. 백두산에 가려고 김정일이? 거기 들렸는데 근데 아들이 영화 촬영이라고 하면은 아마 김정일인 것 네네. 같습니다. 김정일은 정치에 나서면서 영화 예술 부분부터 장악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영화에 깊이 관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음. 갔는데 압록강 주변에 막 슬로건 부어들을 가득 중국에서 붙여놓고 북한이 보란 듯이 네. 그래서 김일성 수종주의 반동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북한을 두드렸다고 해요.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네. 김일성의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네. 그 저희 자료를 볼 수가 있어서 참 재밌었거든요. 그랬군요. 예. 예. 그래서 그 정도로 네. 그 홍위병들 시켜서 네. 중국은 북한을 수종주의라고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소련에 붙어서 소련 네. 수종주의를 받아들인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랬군요. 네.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언짢은 거죠. 네. 그리고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네. 그때 이제 반박을 하다가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 그렇군요. 닉슨 독트린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습니다. 네, 69년 네. 네, 이때부터. 그러면 정말 북한이 이렇게 그 6.25 전쟁 네. 발발했을 때 네. 북한을 지켜주려고 했던 중국과 네. 그다음 북한을 죽이겠다고 했던 미국과 네. 정말 전쟁할 때 네. 중국은 내 편이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7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악수를 갑자기 해버려 화해를 친구가 해버렸죠.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물론 이제 소련의 그때 막 팽창주의를 그때 이렇게 양국이 핑퐁 얘기도 하고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실제로 저 탁구 선수들이 가서 뭐 탁구도 하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받았던 거죠. 나만 지켜야 될 중국이 우리의 적인 미국과 이제 친구 관계를 맺는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떠밀려서 남북 간에 이제 대화가 있었고 7.4 공동성명이 있었죠. 아, 네, 물론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는 네. 어디까지나 북한이 수동적인 대응을 했다는 예, 걸 예, 말씀드리려고 네.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아무튼, 소장님,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연도를 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예, 예. 그 박사 과정에 공부하면서 동경대 아마 다니실 때? 예, 네, 예. 네. 중국과 북한 관계를 제일 많이 이제 집중해서 그러셨군요. 공부를 해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이 북한을 다루는 것과 우리가 북한을 다루는 것 어떻게 다르고 예. 또 어떻게 같은 점이 있습니까? 우선 다른 점부터 먼저 볼까요? 다른 점이 있죠. 네.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쭉 거쳐온 거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됐고. 맞습니다. 네. 예. 우선 다른 점에서는 네. 중국은 이제 북한을 지원한다는 면에서는 우리와 지원하고자 하는 면에서는 그건 공통점을 같고.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크게 다른 점은 중국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북한을 지원할 때 북한에 들어가는 총량을 보면서 네. 조절을 하고 있는 거죠. 관리. 네. 그렇죠. 네. 경제를 들여다보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 냉전이 종결되는 시기에 네. 그 냉전 시기에 원래 사용했던 사회주의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예. 사회주의 공산권 블록
안에서만 네네. 유무상통의 원칙으로 이제 공짜로 갔다가 노동력으로 이제 갚는다던가 물물 교환식이네 일종의. 그렇죠. 돈이 네. 없어도 먼저 이제 외상으로도 갖다 쓴다던가 이런 도와주는 예, 예. 지원들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북한은 그 혜택을 굉장히 크게 봤어요. 근데 소련방이 해체되면서 네. 특히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와 도미노 현상으로 다 무너지면서 무너졌죠. 네. 그 유무상통의 원칙이 없어진 거예요. 사회주의 시장이 상실된 거예요. 근데 예. 사실 이때 유일하게 네. 그때 있었던 제도가 남아 있었던 것은 중국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은 계속 지원을 지속했습니다. 사회주의 시장에 의한 지원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예. 그냥 중국이 북한을 지원을 했는데 네네. 문제는 여기서 냉전 시기에 지원을 했던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많은 금액의 지원을 했어요. 중국에서. 네. 네네. 그래서 92년부터 네. 그래서 그 연구자들은 지원을 늘렸다고 보고 있는데 네. 저는 그걸 들여다보니까 네.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지원을 늘린 것이 아니라 그 국제적으로 달러 화폐 계산 예. 그 환율에 의해서 금액이 늘어났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군요. 실제로 물량의 지원은 늘리지 않았던 거죠. 역시 박사학위를 네. 받으신 분이라서 정확하십니다. 네. 그 북한은 네. 거기에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다 끊겼는데 네, 지원을 네. 좀 해주지 했는데 물론 이제 뭐 89년 천안문 사건 비롯해서 중국도 그 당시에 어려웠던 점은 있었겠죠. 네, 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그 한국이 지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중국의 지원이 조금 줄고 아니면 이제 근데 늘지 않는 상태에 있고 문제는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네, 네. 6.15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 네. 지원이 많이 늘어지니까 네, 네. 중국은 그걸 소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조종을 했던 거예요. 조종. 예, 조종이라는 게 네. 이제 좀 줄이는 거죠. 지원량 네. 전체 총량을 네. 조금씩 줄이면서. 그렇죠. 중국의 네. 입장에서는 네. 북한에 들어가는 총량을 유지하고자 하는 네.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량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중국이 주던 아니면 네. 남한이 주던 유엔에서 들어가던 전체 총량을 네. 다 파악해 놓고 어차피 너희들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게끔 뭐 관리하는 것도 되겠네요. 발전하지 못하게끔 목적을 둔 것은 잘 모르겠는데 네네. 아무튼 간에 그 총량을 조절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보였고 그러니까 재화가 네. 넘치지 않게끔 한 거네. 이게 그렇죠. 일정 정도 예컨대 너희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한 100원 정도 좋았는데 남한에서 한 40원 정도 지원하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60원만 주면서 그 정도로 전체 100원이라고 하는 총량을 이제 맞춰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거보다 굶주린 것도 아니고 근데 북한 정부에서 북한 정권 애들은 그걸 몰랐나요? 북한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김일성 야 이거 묘하네. 그러니까 시기부터 저는 그냥 북한하고 중국하고는 거의 뭐 한 몸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그것도 아니죠. 예. 그래서 이게 참 그 북한을 다루는 네. 그 중국의 태도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양면성이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념적으로는 이미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념적인 관계는 끝났다고 말은 안 하지만 거의 끝난 상태거든요. 이념적으로도 사회주의 이념. 예. 그래서 어차피 중국은 너희들은 세습하는 애들이니까. 같은 사회주의로서의 이런 의미를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중국의 속내는 그러니까 좀 이념적으로 너희하고 우리는 좀 달라. 뭐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 아마도 네. 그 세계 13억 네. 그리고 이제 4분의 1 인구 세계 인구 4분의 1 정도를 먹여 살리고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자기들은 이제 세습이 아니라 네. 이렇게 지도자가 교체되는 시스템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예. 이런 입장에서는 아마도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로서의 이런 그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이런 강조를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네네. 이념적으로 계속 결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야만 이제 세습 체제를 이렇게 명분을 방어해주는 방어하는 명분. 하나의 이제 공산당과 노동당이 함께 간다. 그렇죠. 그러면 정당화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 중국의 공산당은
북한의 노동당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시기네요. 그거는 이제 북한이 꼭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네네. 물론 이제 인정 안 하고자 하는 그런 지금 시진핑 체제 와서 초기에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인정을 거의 안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 우선은 중국의 그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진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의 방식. 그렇죠. 네. 그러니까 78년에 이제 개혁 개방을 선택했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흑묘, 백묘론, 맞습니다. 뭐 네. 그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네. 그냥 쥐를 잡는 고양이 좋은 맞습니다. 고양이다 네. 이런 등소평의 어록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북한 같으면 제국주의하고는 친하지 말고 사회주의만 친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꽉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논리하고 대치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변화됐다, 바뀌었다, 막 이렇게 걱정하다 보니까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겠다. 네. 막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당 대 당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네. 중국의 입장은 다르다. 중국은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이미 선회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중국은 북한을 가까이 가지도 멀리 하지도 않는 이런 정도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 참 이게 외교라는 네. 게 네, 네. 뭐 중국은 역시 이제 모든 나라들과 이제 국교 정상화를 정상화다 하면서 네. 대만과 이제 그 나라들이 다 끊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물론 규모가 크고 이제 천천히 변화하더라도 천천히 움직이는 그 거대한 네, 네. 몸뚱아리 네. 이런 것들에 이제 장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런지 이제 북한을 다룰 때 네.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조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당길 수가 있고 예, 예. 그리고 불필요할 때 좀 거리 둘 수가 있는 이런 방식인데 네네.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민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예, 예. 좀 더 이제 그 거리 두기가 굉장히 어려운 근데 이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북한을 봐야지 단순히 뭐 말과 언어가 같고 감정적으로 대하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오류를 범할 수 지금 있죠. 우리 정부가 지금 감정적으로 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남북 관계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북한에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그 중요한 게 네. 우리나라의 이제 보수든 진보든 간에 예, 예. 이제 그 대북 정책을 보게 되면 네. 이제 거리를 둘 때는 확 강경하고 네. 아주 강경한 일변도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예 그냥 문을 확 걸어 잠그죠. 보수 같은 경우는 이게 MB 때가 그랬죠. 이명박 저 그렇죠. 대통령 시절에. 네. 예. 그랬는데 음. 그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네. 북한에 허해를 베풀고 이제 네. 북한이 햇볕으로 이제 옷을 벗을 때까지 이렇게 품어야 된다,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통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햇볕 정책이다 뭐다 해서 말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게 너무 가까이 가다가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불편할 때 음. 이렇게 박왕자 사건, 네네. 금강산 이제 비살 금강산 사건 여행 갔다가 같은 예, 그 그렇죠. 저 해변가 어- 거기서 총을 맞았죠. 예, 우리는 그 어떤 이유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네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총 한 방 쏘는 게 이제 위에서부터의 어떠한 명령체계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아, 이게 네. 우발적인 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 아, 체제상의 네네. 우발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왜 이런 사건을 만들었냐 하면은 너무너무 가까워질 때 네. 너무 가까워질 때 북한이 이렇게 거리를 딱 두고자 아, 하는 선을 거죠. 긋는군요. 그렇게 합니다. 아. 그런데 또 우리가 좀 너무 가까워질 때는 지금처럼 그 이렇게 2018년도에 너무너무 가까워서 통일이 바로 다가오는 것처럼 예. 저희들 인식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가 확 집착해버리고 또 이렇게 하다가 거리를 딱 두는 그 거리를 두지 못하고 아예 너무 가까이 간 경우는 사실을 상대를 다루는데 굉장히 약점이 크거든요. 아. 거리를 일정하게 뒀을 때 관계가 돈독해지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가까이 가서 조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때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가는 네. 거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손해고 북한도 그걸 원치 않는 거네요. 그렇죠. 적당히 거리를 두려고 하는 우리 거네요. 교훈을 보면요. 네네. 그 남북 기본 자, 합의서 그러면- 체결할 때 자, 그러면 제가 문득 든 생각인데 네네.
우리가 지금 천안함 사건도 있고 연평해전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네.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도 있었는데 자 그런 것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이 접근을 일정 부분 거리를 두기 위한 북한 수뇌부의 어떤 명령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때는 네.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한 거리두기가 아니고 아니고요. 네. 그때는 다릅니다. 아 다릅니까? 예, 아. 그때는 한국이 이렇게 자부심을 느낄 때 국제적 위상이 올라갈 때. 그때 사건을 만들어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뭐 G20 정상회의라든가 정상회의 이런 할 때, 것들이 네. 있어서 네. 굉장히 대한민국이 자부심을 느낄 때 이때 이렇게 불식시키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예, 그때는 조금 다른데 우리가 네네. 좀 이렇게 중국의 네. 그 대북 거리두기를 네. 조금 본다면 네. 왜 그러면 중국이 네. 이렇게 북한을 딱 거리두고 조종하고자 하냐 예, 예. 이런 부분들을 약간 사례를 들어 예. 말씀드린다면 사실 2000년도에 6.15 정상회담이 있었죠. 있었죠. 평양에서.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예. 평양을 방문했죠. 네. 진짜 그거는 정말 저도 이제 북한에 있었을 때인데 충격적인 뉴스였죠. 정말 바로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고령의 네. 연세에 네. 이제 네. 평양으로 와서 맞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비춰줬던 이런 정치적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2년 있다가 중국은 바로 동북공종을 시작했던 거예요. 동북공정. 동북공종이라는 네, 거는 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중국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돈을 투자해서 예. 그 중국 사회과학원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했던 그렇죠. 실행했던 프로젝트인데 동북부 지역이 다 이제 동북 삼성. 동북 삼성이 다 네. 중국과 오랜 그 밑에 휘하에 있었던 이런 역사적 왜곡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의 이제 고려사부터 네, 네. 고려사, 고구려, 네. 그리고 고대사 이런 심지어는 부분들까지 조선족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렇죠. 하는. 네. 그것까지도 다 이제 이렇게 중국의 역사에 귀속되도록 그렇죠, 맞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 했냐 하면은 사실 예. 남한의 경제력과 발전된 상황들 두려워하죠. 그리고 네. 남북한이 합치면 북한의 노동력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은 거대한 한반도를 이룬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견제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렇죠. 아.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조국과 자기 말을 갖고 있는 민족이 네. 그리고 또 뒤에 국가가 있는 민족, 이 민족이 딱 두 개예요. 두 민족인데 하나는 몽골, 내몽골이고 네네. 하나는 조선족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분단돼 있지만 미국이 네. 영향권 아래도 있고 굉장히 큰 국가를 두 개나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56개 소수민족 예, 소수민족. 으로 구성된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이제 이렇게 한반도가 네. 된다면 사실 중국의 조선민족, 조선족 여기에서 이제 영웅주의가 발생하는 경우 이제 그 굉장히 위험하죠. 위협이 될 수 있다. 위협. 그렇죠. 이쪽 남북이 통일되고 한반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다소 위협을 느낄 수도 있겠네요. 예, 위협이 네. 되죠. 네. 이렇게 56개 소수민족이니까 그렇죠, 또 그렇죠. 네. 하나의 민족이 독립하겠다고 선포하게 되는 경우는 예. 여기서 유혈 사태를 낼 수가 없어요. 티베트나 신장처럼 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과 연결되는 이 국가가 있기 때문에 조선족과 연결되는 국가가 뒤에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거는 국제적 일이 되고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예. 중국의 국내 정치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있는 이 현상이 중국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자, 그러면 중국은 어쨌든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거군요. 원하지 않죠. 그렇죠. 북한의 주도하는 통일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도 예, 원치 않습니까? 그것도 원치 네. 않죠. 왜냐하면 네. 어디까지나 주변국인데 한반도는 네. 네. 이게 한반도가 커지는 경우를 네. 대비하려고 하죠. 자, 그럼 중국은 그냥 이 상태 네. 이렇게 분단돼서 분열하고 뭐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고 그냥 요거 그냥 지켜보는 현상 게 유지. 현상 유지. 예, 최선의 방법이죠. 아, 이걸 최선으로 보고 있군요. 예. 아.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 하면서 북한을 지원하더라도 약간 막 쓰러질 것 같으면 지원은 합니다. 근데 수요를 해줬다가 네. 좀 아주 이렇게 건강하거나 아주 발전되고 네.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 우리가 우리 정부가 예. 그런 중국이 있고 지금 북한을 그러면 설득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통일.
네. 쉽지 않겠지만은 네. 사실 분단도 모두 이제 이렇게 수동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에 의해서 되었던 만들어진 게 아니라 거잖아요. 타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제는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정말 한 번의 기회? 건강한 국가를 네네. 만드는 딱 하나의 기회는 통일 국가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게 거죠. 북한 애들이 맨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자주적 통일, 뭐 우리 민족끼리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형식적인 통일이고 네네. 북한은 지금 네. 현재 통일을 원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우리의 이제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남북한 주민이 통합되는 이런 통일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북한이 원하는 통일은 자기들이 이렇게 강하게 있을 자기들이 때 자기들 체제를 유지하는 통일을 원하겠죠. 그때 강하게 있을 때 통일을 원했는데 지금은 통일을 원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경험한 사람들을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렵죠. 4.19, 8.15, 5.18 그리고 6.29의 맞습니다. 이론, 그다음 네. 촛불, 촛불.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촛불이 아닐까요? 네. 아무도 돈도 안 주고 뭐 누가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때 되면 나와갖고 그러니까 이런 주민들, 남한 주민들과 예. 북한 주민들을 통합한 경우는 굉장히 관리하기 어렵다는 건 네. 김정은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고 방심할 일은 아니죠.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우리 정부가 그 중국과 비슷한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방식, 일정 정도 거리를 두는 방식이 대화를 하기도 용이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양 체제가 이 남은 단 한 번의 기회, 통일 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본 틀, 요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지금처럼 그렇죠. 예. 너무 다가가면 서로 불편해지고 예.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 그렇죠? 그렇죠. 북한이 제일 불편해하는 것이 네. 남북한 교류입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할 때도 그걸 제일 싫어했었고. 오히려 불편해하는 거. 그럼 우리 가장 정부 불편해하는 우리 정부 통일부나 뭐 문재인 노무현 정권 여기 사람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좀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네.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음.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확 바뀌는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그거는 경제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인권이라는 가치와 경제 지원 이걸 병행해야만 네네. 건강한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신데 무작정 우리가 남북 교류하겠다고 막 들이대는 것도 북한은 싫어하는군요. 그럼요.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대북 정책을 할 때 그리고 북한에 이제 기업이 진출하겠다고 할 예, 때 네. 모든 사람들 보면은 나의 중심에서 북한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네. 거죠. 네. 북한의 방식으로 보면은 사실 정부 인사들도 체험을 많이 했을 텐데 네네. 남북 교류, 네. 문화 교류를 네.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북한이. 네. 그렇군요. 그럼 현 정부 계신 분들 뭐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네. 좀 네, 보류를 답변하기 좀 범하는 것 곤란하신 같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신 질문을 갑자기 제가 훅 치고 들어갔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자, 그 최경희의 북한과 동북아 저희가 조금 이제 심도 깊은 얘기를 좀 오늘 좀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금 현 정부가 북한을 대하는 방식에 다소 수정이 필요하다,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현재 상황. 이것까지 한번 두루두루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 아카데믹했는데 여러분들이 북한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최경희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